예전에는 외국은 안 올라도 그냥 우리나라는 뭐 때문에 오른다 그러다가 코시국 되고 나니까 유동성 너무 많이 풀어서 외국도 올랐죠. 그러니까 외국도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더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미국이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슬슬 상승세로 바뀌었고 2015년부터 폭등했죠. 7년 가까이 폭등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폭등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시국 되니까 돈 많이 풀려서 폭등했는데 우리나라랑은 결이 다르죠. 그러면 미국에서 꺾이게 되면은 더 오랜 기간 폭등했던 우리나라는 더 빨리 꺾여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요즘엔 미국 얘기 안 해요. 1년치 올랐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최근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최근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왔죠. 자, 미국 집값 1년 새 19% 올랐답니다. 그런데 지속될 것이냐 진정될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전년 동월보다 19.1% 올랐다. 지난 8월 19.8%와 9월 19.5%에 비해 다소 둔화했지만 19.1%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 그런데 저거는 미국의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랑 우리나라의 지수를 나타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내요? 상승률을 월간 가격 지수를 나타내면 전월 대비죠. 그리고 주간 가격 지수를 나타내면 전주 대비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월간을 나타내더라도 전월이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로 가죠. 그러면은 19.8%, 19.5%, 19.1%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하락세로 바뀌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 이거 언제 나온 기사예요? 29일. 그런데 바로 전날에 막 이런 거 이미 지표는 나와 있을 텐데 한국은 식어가는데 미국은 달아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금리 오르지만 미국 부동산 시장은 하락은 글쎄다 라고 하면서 해외 부동산 국내 부동산 침체되게 생겼으니까 외국 거 사세요. 외국 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만 가보더라도 나오는데 외국 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외국 거 사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공급 부족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그 다음에 낮은 금리 2017년 기준금리 상승 시 5.5%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은 프레임 잡고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19 영향 재택근무 전환에 따라 넓고 쾌적한 집 선호하여 렌트해서 구매 수요로 증가했다. 넓고 쾌적한 집을 선호하게 되면은 오히려 구매해서 렌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억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한 개가 있는데 10억이 아니라 5억만 있어도 렌트하면은 훨씬 더 좋은 집에 살 수는 있는데 넓고 쾌적한 집은 당연히 구매해서 렌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죠. 낮은 금리 공급 부족 이 프레임은 우리나라랑 똑같이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굉장히 달라요.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서 공급 부족은 아니죠. 아니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작자들이나 맨날 저딴 이야기 하고 있지 뭘 안다고. 성인이 되는 인구가 100만 명씩 늘어날 때랑 성인이 되는 인구가 50만 명씩 늘어날 때는 공급이 200만에서 100만 가구로 줄더라도 100만 가구에서 80만 가구로 줄더라도 부족은 아니죠. 그런 거 동시 분석 안 하고 항상 수요 공급 논리 이야기하면서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나라 전문가란 작자들만. 왜냐면 우리나라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안 하고 부동산 투기를 들어가니까. 왜? 외국 같은 경우는 전세제도가 없으니까 가게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 부동산 투기 뭘로 들어갔냐? 엄밀하게. 일본 보면은 상업지가 더 많이 썼죠. 일본 예전에 버블 때 가게보다 기업에서 많이 샀어요. 물론 가게도 같이 사긴 했지만 가게도 같이 박살났죠. 그렇지만 가게보단 기업에서 많이 샀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게가 많이 산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전세제도 때문에 적은 갭으로도 부동산을 투기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심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강하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고 특히 그래서 닷컴버블 무너진 다음에는 다 부동산에만 가고 있죠. 이제 코로나 돼서 돈 엄청 많이 풀고 코인이나 혹은 미국 주식 이런 거 뜨는 거 보고 주가가 너무 급락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여기까지는 오르겠다 해서 주식시장 심리가 살아난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부동산 심리가 훨씬 더 세죠.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도 우리나라 부동산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급 부족 때문에 올랐어요? 공급 부족 때문에 올랐으면 진지게 올랐어야지. 저금리 때문에 오른 거죠. 그런데 아직도 저금리다. 금리가 오르지만 저금리다. 늘 말씀드리지만 10억 대출 받았을 때 10% 그리고 100억 대출 받았을 때 1% 똑같이 1억씩 나오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금리가 낮다고 해서 이자가 덜 나가는 상황이 아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금리가 1% 오른 것은 1.1억 되는데 여기서 1% 오르면 2억 되죠. 그래서 저금리이고 대출이 한계를 맞이했을 때 금리 인상하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더 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저런 얘기 안 해주죠. 그때는 10%고 지금은 1%니까 더 오를 거야. 이딴 이야기나 하고 있지. 그래도 미국은 덜해요. 왜냐면 미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도 안 올라왔어요.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도 계속 올랐고. 근데 문제는 미국도 한번 터진 다음에 심리는 확 줄었는데 최근에 조금 살아난다. 이 정도죠. 자, 그래서 케이스 실러 가격 지수를 전월 대비로 분석을 해봤다. 전년 동월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할 때 10월 걸 갖다 놓고 있어요. 12월에. 아직 오르는 상황일 때. 자, 예전에 이렇게 한번 떨어진 적 있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폭 계속 떨어져서 거의 뚝 떨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21년이죠. 11월부터는 테이퍼링 발표됐죠. 아마 영향이 제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11월부터 테이퍼링이 발표되니까 10월 주택가격 지수 나왔을 때 오랜만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꺾이더라도 너무 또 오래 이야기 안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알아볼 테니까 그 전에 한번 호도 쳐줘야 되는데 11월 거 나오면은 테이퍼링 영향 많이 나올 테니까 10월 주택가격 지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금리 오르기 전에 사자. 주택거래 급증. 그러면서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1.9% 증가한 646만 건으로 집계됐다. 1월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막차 수요 들어가고 있다. 이 정도인데 보면은 테이퍼링 가속화되고 12월에 금리 인상 더 빨라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앞으로 점점 더 위험해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제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올해 가봤자 내년 3월이다. 이미 상승폭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로 가는 것도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난주 주택 구입 대출 신청 건수가 3% 줄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11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에서 대출을 보면 줄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현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급증해서 막 사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대출이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채 한 채당. 그런데 대출이 줄었다라는 것은 거래량이 줄었다는 지표가 뜨고 있다는 거고 12월부터는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잠정주택 매매 보면은 매매 단계에서 아까 11월 최대폭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8월에도 한번 증가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깎이고 있고 11월에는 깎일 것으로 보이는데 12월에 다시 늘어날 것이냐 요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 11월에 테이퍼링 발표하고 12월에 가속화 발표됐으니까 12월에도 거래는 더 줄었을 가능성이 높더라. 자, 거기다가 내년 기준금리 인상이 최대 4차례까지도 나왔습니다. 지금 3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대 4차례라고 말하는 것도 작게 말한 거죠. 최대니까. 연준 회의록을 보면은 3차례가 가장 많았죠. 그리고 그보다 한 대여섯 차례까지도 의견을 낸 사람들도 있긴 있었다. 그리고 내년 금리 인상 끼케야 한 차례였는데 벌써 3개월 만에 3차례로 늘었다는 건 3개월 뒤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뭐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은 안 할 것이다. 이 정도로 예측하는 정도다. 그리고 내년 1분기 미국 물가 상승률은 7%가 넘어간다.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데 7% 넘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금리가 몇 차례 올라가는지는 금리는 올라갔는데 물가 상승세가 꺾이냐 안 꺾이냐 그것도 정상적인 수준까지 7% 넘는다는 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더 매파적인 발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MG 증세에 초민감해서 부동산 주식 팔겠다. 이거예요. 원래 MG 100만장자 매각이나 기부를 고려하고 있다. 기부하면 세금 깎아주겠다. 이런 건데 보면은 자산 팔겠다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 왜? 우리나라처럼 그냥 부동산 불패 이런 거 없죠. 왜? 미국은 부동산도 한번 개박살 났었고 2000년에 닷컴 버블 때 주식 개박살 났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게 박살 났죠. 그 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부동산 개박살 났죠. 이것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게 박살 났죠. 두 차례 박살 나봐가지고 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와가지고 그 다음에 전세가 띄워서 완화해주고 전세자금 대출 불어넣어서 완화해주고 투기 지역 풀어서 완화해주고 거래세 낮춰서 완화해주고 보유세 낮춰서 완화해주고 그래서 얼마 안 떨어진 거예요. 자산계획을 조정하고 매도하는 것 중에서 1순위를 부동산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계속 오른다. 저들 거 받아주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사기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있어요? 아니에요. 잘 속는 사람들한테 사기치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사줘라. 본인들은 스스로 많이 벌겠죠. 지금 신고 요건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뭐 미쳤다고 규제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다 세계적으로 집값 올라가면 규제를 한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좌파 정부니까 규제한다. 노무현 때 규제하고 문재인 때 규제한다.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태우는 좌파 정부예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우파 정부고? 이때는 완화했고 이때는 규제 강화했어요. 미국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부동산 올라가니까 이제 요건 강화하고 있잖아요. 현금으로 거래되는 매입을 규제한다. 왜? 현금으로 거래되면은 아무래도 투명성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도 동대문 같은 데 가면은 바지 하나 사는데 요거 얼마예요? 예, 저기 6만 원인데요. 현금으로 하면은 5만 5천 원까지 깎아드릴게. 왜 그래요? 탈세하려고.
현금 거래는 조작이 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투명하게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뭐 부동산의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확실히 잘 되어 있지만 시스템상 차이가 있는 거죠. 집값 떨어질까? 2022년까지 기다려라. 내년이면 주택가격이 냉각된다. 내년엔 상승이 냉각되고 공급도 반등한다. 이미 주택 구입 비용은 만만치 않다. 내년 떨어진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많이 올라놓고서 뭘 한다고 내년에 더 오른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0.1%. 예전에 부동산 화랑일 때보다 공급이 적으니까 공급 부족이래요. 80년대 건물 쭉 올라갈 때 그때에 비해서 공급 부족이니까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해야죠. 그럼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노태우 시대 이때보다 주택 공급은 확실히 줄었죠. 왜? 그때는 인구수도 쭉쭉 늘어났고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필요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 많이 했죠. 일자리 찾아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택이 많이 필요하니까 서울에 주택을 엄청나게 때려 박았죠. 부지도 많았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죠. 그때랑 비교해가지고 공급 부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왜 자꾸 공급만 이야기를 하냐.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 짓거리 한다. 외국은 수요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주택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공급이 줄었으니까 수요는 영원하죠. 결론. 자, 미국 부동산 시장 이미 냉각되고 있죠. 이유는 백만장자들은 세금 이야기 하겠지만 서민들은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다? 금리. 미국 아직 인상 안 됐는데도 냉각되고 있어요. 거래량 줄고 페이퍼링 발표되기 전부터. 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올라갈 거 아니까. 금리 올라가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까. 미국은 그걸 다 알고 있다. 미국에선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올라가는데도 집값 올려가지고 그 폐해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먼저 갈 거예요? 중국은 케이스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미국 케이스를 이제 외국에서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예전에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값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근데 계속 오른다고 하시고 계속 사세요. 사기꾼들이 아무리 판을 쳐도 본인이 공부하지 않고 그들 말만 믿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그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